상처 안 받으려면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한테 내가 되게 인정받아야지, 이 집안에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어야지 할수록 내 칼자루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거리를 둔다는 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 거리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를 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형사처벌이 될 정도 수준의 뭔가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해결 불도저 변호사 추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부 갈등에서 남편이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때 한 의뢰인분께서 변호사님 그런데 가장 상처받는 건 며느리예요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댓글이 좀 오랫동안 남았어요. 왜 남았냐면 유독 며느리들은 상처를 받았다는 그 말을 써요. 그래서 순간 왜 며느리들은 하필 상처를 받았다는 단어를 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가사 사건 진짜 한 1000건은 넘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이제 심리상담사 자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법 얘기보다 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건 뭘까? 왜 상처를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혼소송 한 1000건 해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들이 왜 상처를 받냐면요. 첫 번째는 며느리는 일단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사실 아들은 남편은 그 집에서 원래 아들이에요. 원래 사랑받는 아들이고 그런데 며느리는 요리는 잘하는지 맞벌이 할 때 일은 잘하는지 애는 잘 보는지 명절 가족 행사 부모님 생일 어떻게 챙기는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남편이랑 구조가 다르죠.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은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다고 표현하거든요. 새로운 가족, 며느리, 내 딸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거나 그러면 요즘 시댁 어른들한테는 부모님들한테 연락 잘해? 인사 잘해? 이런 거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왜 안 오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50년대, 60년대생 정도 세대인데 그분들은 여전히 결혼을 하면 딸은 이제 바깥 사람, 아예 이제 외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랑 내가 뭔가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저는 모든 진심이나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통하지 않고 그걸 언제나 곡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걸 누군가가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과 다르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 진심이 외면당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요, 생각보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남자들은 눈치가 진짜 없고 문제의 갈등을 굉장히 싫어해요. 오히려 되게 이렇게 강성적으로 싸우고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남자들 잘 없어요. 대부분 갈등을 원하지 않고 좀 회피도 하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사실 좋은 건데 좋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눈치코치가 없다. 하소연하면 일단 남자들은 대체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 상처 안 받으려면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발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내가 되게 인정받아야지, 이 집안에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어야지 할수록 내 칼자루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정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사실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너무 그러면 내 가치가 아깝잖아요. 내가 굳이 그렇게 타인한테 인정을 받고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단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 일이에요. 의뢰인들은 사실 저한테 돈을 줬잖아요. 어쨌든 변호사 업무의 서비스는 가격이 비싼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의뢰인들은 저를
일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평가를 끊임없이 제가 서면 한 장으로도 페이퍼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오케이. 근데 저는 확실히 일상에서는 힘을 되게 많이 빼고 살거든요. 그래서 가족, 뭐 인간관계, 친구 이 사이에서 저는 평가를 전혀 받으려고 안 해요. 물론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거라 이제 평가를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마음을 얻으려고 하거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수록 더 언제나 저는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더 좋았고. 그래서 일단 내가 그 가족에게 너무 인정받지 않으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의뢰인들 제 앞에 올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인정받으려고 정말 고군분투했을까 이런 마음이 제가 너무 들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인데요. 거리를 둔다는 게 차가운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둔다는 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 거리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를 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그냥 어머니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언제나 그래 은혜야 엄마가 몰랐어. 어머니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저는 막 꾹꾹 참으면서 내가 막 전날 새벽까지 일했는데 다음날 가족 모임 가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사실 남편만 보낸 적도 있고 애만 보낸 적도 있고 남편이랑 애만 보낸 적도 있고 그런 거를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조금 여유 있을 때 뭐 가족 모임 제가 오히려 먼저 하자. 어머니 잘 지내셔? 보러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하면 했지. 제가 막 안 되는 일정이나 스케줄을 굳이 맞춰서 저는 노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안부 인사 당연히 하죠. 전화도 드리고. 근데 그런 것들 저는 사실 남편이랑 항상 같이 하거든요. 남편한테 걸게 하고 저는 이렇게 좀 건너서.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막 먼저 연락을 하거나 저는 그러진 않아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연결되는데 제발 남편한테 본인 부모님 마크를 좀 시킵시다. 혹시 단톡방 같은 거 있으면 제발 그런 거 좀 나오시고요. 연락 같은 거 남편이 좀 챙기세요. 남편이 챙겨서 시부모님이 연락할 일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며느리한테 다이렉트로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남편 역할 부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를 좀 두자.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건 결코 차가운 게 아니에요.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 남편에게 역할 부여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다. 법적인 내용 뭐 있을까요? 시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는 1차적인 주요한 의무가 아닙니다. 부차적이고 2차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렇게 쟁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 시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이거는 법적 의무보다는 도덕적 의무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고부 갈등이 변호사님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쉽게도 6호, 우리 흔히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성격 차이엔 들어가지만 실무에서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시부모님의 뭐 폭력, 뭐 감금 이런 범죄 행위가 제가 연루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위자료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근데 다만 날짜 순서대로 제가 항상 일기 중요하다고 하죠. 증거를 잘 남겨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욕설이 모욕행위가 눈앞에서 잠시 이루어지는 거 수준을 넘어서 막 시댁에서 자기들끼리 막 단톡방에서 내 뒷담화를 한다. 나에 대한 뭔가 정보를 공유한다. 그렇게 카톡이나 이런 것들 전송하는 행위들은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저촉되거든요. 형량이 꽤 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천만 원씩 벌금 내는 사람 제가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 증거 수집 잘 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댁에서 나에 대한 정통망 명예훼손 때문에 벌금까지 나왔다. 그런 상황이면 벌금은 우리가 국가에 내는 거잖아요. 민사에서 내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냐, 그게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의 쟁점인데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형사처벌이 될 정도 수준의 뭔가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제3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 증거 정리 잘 하시고 꼭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며느리가 상처를 받는다. 제가 가족에 대한 이런 상담을 할 때 상처를 받았다 이런 표현은요, 며느리랑 좀 딸들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는다는 건 결국 나약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애쓰고 너무 많이 노력했고 내가 그런 것들이 좌절돼서 겪는 감정이라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영상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난 상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타인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그냥 장땡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좀 세상 사는 거 각박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시댁에서까지 상처를 받지는 말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담부터 재판 러닝까지 쭉 러닝을 함께 해드리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또 추가 설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갈등이나 이혼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세요.